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그 안에는 휴가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도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바로 그러면 2020년 8월 미국 배당 투자 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테슬라도 참 뜨거웠지만 그래도 대세가 또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미국 기업 사상 최초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또 8월에는 석유 회사인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습니다. 지금 석유 산업이 주춤하고 그럴 때 이런 가파른 상승세로 치고 올라와서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되었고요. 그리고 8월 말쯤에는 애플 주가가 사상 첫 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애플의 스탁 스플릿 뉴스도 있었는데요. 내일이죠. 8월 31일에 4분의 1로 스탁 스플릿이 된다고 하고 제가 로빈후드에서 확인해 보니까 500불이었던 주가가 지금 한 주당 125불로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틱톡도 되게 핫한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미중 간의 그런 긴장감이 어쩌면 최고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미국 자산 90일 내에 팔아라 라는 명령을 했었고요. 어떠한 기업이 미국의 틱톡을 인수를 할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가 협업을 할 것 같아서 양강 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일찍 진출해 있는 조금은 친화적이 아닐까 싶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양강 체제로 가고 있고 막판에 소프트뱅크도 틱톡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고 전해지면서 과연 어떠한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달에 연준은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원래는 보통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금리도 같이 올리는데 이번에 목표치인 연 2%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주요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특정한 수학 공식에 얽매이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예전에 어떻게 우리가 했었든 지금은 새로운 도전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명 수정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플렉서블하고 과거와 비슷한 행보를 가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2년, 3년, 어쩌면 그 이상으로도 저금리 시대가 정말 제로금리 시대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다우 지수에서 3개의 기업이 나가고 새로운 3개의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엑선, 화이자, 레이시온이 빠졌고요. 그 자리를 세일즈포스닷컴, 암젠, 그리고 하니웰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 기업도 아직 짱짱한 회사긴 하고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총이 1위였고 그리고 파이자도 비아그라로 유명했고 그런 꽃길을 걸을 때가 있었지만 또 현재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회사 자체의 수익이 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다우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새 기업이 나가고 다시 새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다우 지수에 또 큰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다 애플도 액면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우 지수에는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우 지수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발빠르게 바꾸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서머리를 보기 전에 실업 수당을 보면은 118명이었다가 118만이었다가 이게 100만 명 밑으로 줄었다가 다시 110만 건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실업 수당은 거의 비슷하다. 즉 실업자 현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같은 176만 명의 일자리, 이 기사는 고작 176이어서 회복 부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이만큼이나 늘었다, 3달 연속 증가했다, 이제 이런 같은 날에 써진 기사들을 보면서 팩트나 아니면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코카콜라는 4,000명 인원을 감원했고, MGM 같은 경우에는 또 18,000명을 무급 휴가로 이렇게 주었다가 어쩌면 또 이게 임시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회사들이 임시 해고를 하는데 또 그게 영구 해고가 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아지면 다시 고용 시장이 활발해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코로나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드앤테일러라는 백화점이 이번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1826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180년 이상이 됐고 정말 오래된 회사지만 이 코로나 앞에서는 최고의 역사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지금 더 사무실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하튼의 로드앤테일러 지금 말씀드린 이곳에 백화점 건물도 사들여서 물류 창고와 배송의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사업을 늘려가고 있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지금 파산 신청을 하거나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저의 배당 서머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는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 다른 달보다도 주식시장이나 그런 시장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제가 여행도 다니고 제가 다른 지역 방문도 하고 일도 안 할 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매수를 적게 했는데요. 제가 요번에는 언제 매수를 했는지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볼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날짜를 적었습니다. 먼저 리얼티 인컴은 200불 매수를 했고요. 이때가 60불 미치기도 했고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전이어서 제가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요. 제가 앞으로 ARK 펀드를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고민이 드는 게 이게 1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같은 날 ARK 펀드 제가 만들었던 ETF를 128불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128불을 매수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제가 이때 이 어카운트의 잔고가 330불 정도 있어서 제가 330불을 넣었는데 이게 130불이 아닌 128불 정도 사줬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스코가 2분기 실적 후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에 300불 정도 매수를 했고요. 거의 7주에 가깝게 매수를 했었는데 아마 단기간에 3개월, 6개월 정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가가 빠져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소프트웨어가 강세긴 하지만 그래도 하드웨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 하드웨어 1인자라고 생각해서 시스코를 추가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체이스도 이번에 100불 조금 안 될 때 300불치를 샀습니다. 요즘은 버핏도 JP모건 비중을 줄이고 있고 사실 은행주가 그렇게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가격대가 좀 끌리기도 하고 언젠가는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한 150불이 된다면은 지금 수익의 50%를 넣는 거기 때문에 금융주 안에서는 그래도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또 기회가 될 때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는 100불 써서 제가 한 주씩 SPHD랑 그리고 SPYG를 담았는데요. 사실은 거의 SPYG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기도 하고 SPHD도 꽤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 있고 이미 많이 갖고 있어서 사지 말까라고도 했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이미 높은 가격을 보면은 사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5년 후 10년 후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또 낮은 가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ETF 중에서도 이 두 개는 가격에 상관없이 한 달에 한 주씩이라도 사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한 주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8월에 매도한 종목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는 포트폴리오 부분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9월 중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요. 리얼티 인컴 9불, 시스코, JP모건 10불 정도 되고요. SPYG는 1불도 안 되고 매월 배당을 주는 SPHD는 2불 정도 이렇게 됩니다. 8월 배당 수익 리스트고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에서 52불, 버라이전에서 10불, CBS에서 5불, 애플에서 5불 74, 에브비에서 18불 88,
P&G에서 4불 74, 스타벅스에서 17불 81, 그리고 오른쪽에는 매월 배당을 주는 건데요. DMP에서 2불 28, 스태그에서 2불 51, 리얼티 인컴에서 13불 17, 그리고 SPHD에서 26불 27. 이거는 제가 월요일에 받아서 예상 배당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무료 리퍼럴로 받은 주식에서 6센트를 받고 DIA에서 0.84를 받습니다. 그래서 8월을 총 정리하자면요. 8월 순 매수 금액은 1028불 46. 그래서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낮은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8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한 33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받은 배당 금액은 159불 76으로서 거의 160불대를 받았고요. 이렇게 제가 2월, 5월, 8월, 11월 하이라이팅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배당을 받았을 때가 작년 2월이었는데 이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8월 정리 unrealized gain인데요. 아직 제가 팔지 않아서 수익을 내지 않아서 unrealized gain인데 역시 애플이 스플릿하기 전에 177불이어서 지금 거의 180% 수익이 나고 있고요. 원래 7주였는데 4분의 1 분할해서 지금 28주 가지고 있습니다. 얀덱스도 또 올라서 100%가 넘었지만 갖고 있는 금액이 적어서 수익이 많이 나진 않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ARK 펀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저만의 ETF를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괜찮고 굳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참신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이게 정말 비중이 낮은데 각각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 unrealized gain 이 차트에 제가 순위대로 하면은 이렇게 세 기업이 제 ARK 펀드에 있는 세 기업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해가지고 아마 이거를 팔고 ARKK나 ARKW를 모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9월 달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8월에 unrealized loss를 보면은 역시나 보잉과 엑산이 또 많이 빠지고 있고요. 보잉은 300불대라서 이거는 그냥 아직 계속 가지고 있고 엑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을 계속 주어서 갖고 있긴 한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마 포스코나 월그린스나 아마도 애플 하스피탈리티가 이번에 리밸런싱을 할 때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식 기업 관련된 QSR도 지금 14% 정도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네, 8월을 돌아보면요. 주가가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Fear and Greed 지수를 봤을 때 지금 78, Extreme Greed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빠질지 어떻게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예를 들어 애플도 테슬라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한 기업들 지금 거의 히스토리컬리 하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단기간 주가 등락을 견디지 못한다면은 손절하기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미 하이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여정이 저는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코로나가 안타깝게도 재확산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많이 심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코로나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들이 계셔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도 안 쓰고 가는 페스티벌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처음에 조심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정말 4월, 5월에 막 집에만 있었던 그 시절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밖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거의 그대로라고 볼 수 있고 아직 기업들이나 자영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위기를 대면하고 있는데 역시나 7월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드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0년 3, 4분기를 살아가고 있고 연말에 또 어떠한 이벤트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는 이번 달은 1,000불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9월 달에도 가능하면은 투자금을 너무 늘리지 않고 현금 확보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거를 기회 삼아서 그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현금 비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배당주 투자를 위주로 했는데 보잉이나 디즈니나 뭐 다른 기업들도 배당을 중단하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물론 배당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좀 미래 가치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아예 주지 않는 기업들도 조금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트러글 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 기업의 펀디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기간 주가 등락을 견디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계속해서 하면서 조금 더 멘탈도 성숙시키고 더 많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롱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투자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기업들은 과감히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 퀄컴이 있는데요. 뭐 그냥 막연하게 반도체 기업이고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처음에 시험 삼아서 세 주를 샀었는데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아마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퀄컴 대신 AMD에 투자할 것 같아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고 매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저의 미국 투자 배당 일기였고요. 9월에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 채널과 제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